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 건강이죠. 그 마음 건강은 또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이 PESM 증후군에 빠져서 힘들어 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생각이 멈추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걱정거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 해야 될 것 자꾸 잊어버린 것 같고 '아 그거 좀 아쉬운데. 아 그것도 다시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요. 그래서 이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멈춰 인제 계속 이제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계속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도 받고 그다음에 잠도 못 자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혹시 그러신가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러한 증세를 PESM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돼 있죠? Post Event Stress Mismanagement Syndrome. 그래서 아직은 심리학에서 정식 용어로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이 큰 마음의 질병들 있죠? 뭐 우울증, 강박증, 네, 그다음에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의 전조 증상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기, 그럼 감기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이 PESM도 상당히 위험한 증후군의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근본적인 이 원인은 뭘까요? 스트레스 관리 실패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반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중요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발표, 경기, 정말 내가 이거 좀 잘했어야 하는데 뭐 이랬던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해서 그 후유증에 힘들어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데 끝났어. 근데 '나 좀 더 잘할걸. 그때 왜 저랬을까? 그 사람들이 표정들이 왜 안 좋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누구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도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주요 증상 좀 볼게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생각이 멈추질 않는다. 사실은 이 생각도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예, 그거 충분히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머리가 터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머리가 터진다라는 건 뭐예요? 심리적으로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심리적으로 밸런스가 깨진다는 건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요, 무력감, 우울감, 그리고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불안감이 생기고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죠.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가 받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뇌 기능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든, 정말 이 문제가 되는 어떤 심리적 문제들, 우울증, 강박증, 뭐 불면증 이것의 전조 증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신체적으로는 어떨까요?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쉬고, 그죠? 긴장과 이완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탄력 있게 잘 돼야지 사실 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피로도 회복이 빠른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쉴 때 쉬지 못하죠. 뇌가 계속 생각을 만들어내니까 계속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피로하고 두통에 시달리고 그리고 긴장하니까 소화불량, 불면증, 근육 긴장, 통증, 만성 통증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어디가 계속 아파요. 예, 이유 없이요. 뭐 어디 넘어져서 아프다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쑤십니다. 여기저기요. 네,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행동적으로는 어떻게 증상이 나타날까요? 자기 회피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소극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면 무엇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폭식, 음주,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뭐 탄산, 단 거, 뭐 이렇게 정말
비건강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게 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PESM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행동 자체가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피곤해져 있고 이러니까 뭐 걸어 다니는 것도 활력 있지가 않고 사람을 만날 때도 무기력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원인 다시 한번 볼까요? 원인은요,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성과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이 큰 원인이 됩니다. 또 실패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 약간의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자기를 예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를 약간 좀 아래로 이렇게 좀 치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네가 뭘 하겠어. 너 또 실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기 비판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PESM 증후군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엔요,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됩니다. 네. 아내도 애인도 자식도 부모도 아니에요. 진짜 나의 친구는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원인 중에 행동적 원인도 있죠. 이 환경적 원인도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환경이 있다. 그러면 확실히 스트레스가 더 쌓이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실수했을 경우에 내가 확 밀려나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또 주변의 높은 기대치. 야, 그 정도는 당연히 할 거야, 넌. 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렇게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결과물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PESM 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하지 못한 휴식.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는요, 이런 분들은 먼저 쉬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 일을 한다 그러면 먼저 한 30분, 10분이라도 좋아요. 먼저 쉬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기분 전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쉬어야지 하는데 쉬지 못해요. 왜요? 내가 지금 생각이 멈추지 않는 마음의 병이 생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환경적으로요. 지원 체계가 부족한 경우. 정서적 지원, 위로, 용기, 그다음에 고민 상담 이런 게 잘 작동이 안 될 때 이 PESM 증후군에 잘 빠집니다. 네. 자, 생리적인 현상도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 우리가 잠을 못 자고 계속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 또 영양의 불균형도 이 PESM 증후군에 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방안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죠. 먼저 예방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예방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목표 설정을 너무 크고 또 멀리 이렇게 잡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짧게, 그리고 현실 가능한 아주 가볍게, 네, 오히려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스케줄로 잡으세요. 그러면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매일매일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해요. 뭘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피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오늘 해야 될 거를 짧게 잡고 그걸 끝내고, 만약에 내가 이게 불안하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준비 과정을 관리를 해야죠. 왜냐면 내가 뭔가 완성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으로 남들한테 보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땐 분명히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성격은 충분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좋죠. 자, 정서적 지원도 확보하면 좋죠. 그래서 가족, 친구, 멘토와의 소통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학생이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에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엄마랑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생각이 계속 나는 이 마음의 병에서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훈련이 있어요. 예, 명상, 호흡법,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면 좋죠. 특히나, 몸을 조금 과격하게 써가지고 좀 피곤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런 다음에 바로 숙면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체계만 잡아놔도 이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마음의 병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운동 추천해 드립니다. 자, 사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수용해야죠.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지나친 자기 비난은 피하자. 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나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비난하고 아래로 하대하면 안 됩니다. 자꾸 높여줘야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재충전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신체적 회복을 도모해야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분명히 이어서 오는 것은 부정적 정서입니다. 네. 몸이 조금만 아파봐요. 네. 치통만 생겨도 어때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네. 불만만 가득해지고, 나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운동하시고, 숙면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죠. 자, 긍정 강화입니다. 네, 잘한 일에 집중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전체 결과가 좀 나쁘게 나왔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요 부분에선 요게 좀 진일보됐고, 요게 나한테 의미가 있었네. 그러면 그 일 자체는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진부한 거고, 발전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피드백 활용하기요. 네. 그러니까 실수하고 뭐 문제가 생겼다. 뭐 안 좋은 일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다시 삼으면 됩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됩니다. 시험이요? 떨어지면 다시 보면 됩니다. 네. 세상 안 무너집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을 해서 정말 1년 다시 공부해야 돼요. 1년 사이에 나 안 죽고 세상은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멈추지 않는 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신다라고 하시면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분명히 많은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또 약물 치료 같은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정신과 상담에서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약물을 처방받으셔서 약을 드시면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이 심리 상담 프로그램 중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집단 상담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치료 그룹 이런 데 참여하셔가지고 정말로 내가 사후 스트레스, 내가 무슨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감당해 나가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네. 자, 멀티태스킹, 뭐 이런 것도 많이들 강조하고, 또 스피드업, 뭐 쇼츠라든지 뭐 이런 것, 뭐 세상이 그렇잖아요. 빨리.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뇌도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이 멈춰져야 다시 올바르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또 뭔가 창조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